안녕하십니까. 한 분이 제일 빨리 들어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뭐 급하게는 아니고, 이런저런 또 3월을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그 슈퍼블록의 그 방향성을 보면서, 이제 이 로커스는 어떻게, 로커스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이 슈퍼블록 김재윤 대표님께서는 2018년부터 이제 어떤 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예, 이제 블록체인 메인넷을 이제 개발하시겠다고 이제 어깨로 뛰어드신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시리즈 A를 유치했는데 SK 주식회사, 넷마블, DSC, 뭐, EN인베,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앞쪽에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회사에서 이제 VC들한테 90억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오버 네트워크 메인넷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VC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그건 이미 저랑 이제 벌써 21번째 방송이거든요, 제가. 21번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제, 많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준태님 안녕하세요. 이제 저도 좀 방송이 이제 여유로워졌죠? 그러면 이제 그 블록의 오버 네트워크, 메인넷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데이터 경량화 기술이랍니다. 데이터 경량화 기술을 갖고 있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블룸도 갖고 있어요. 데이터 경량화 기술이 바로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타노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메인넷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휴면 계정과 오래된 트랜잭션 데이터를 제외해 노드를 대폭 경량화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리파이어블 프루닝도 어쨌든 데이터를 경량화하긴 하는데 이 휴면 계정과 오래된 트랜잭션 데이터를 제외한다. 뭐 이런 어차피 똑같은 뜻일 것 같아요. 똑같은 기술일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시작을 했고, 예, 블룸은 4년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메인넷 생태계를 위해서 지갑 스캐너 브릿지. 예, 그래서 지갑 스캐너는 다 아실 거고요. 브릿지 기술. 지금 이 메타마스크하고 연동을 하는 그런 브릿지 또는 기타 레이어 2들과 브릿지하는 기술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넷 런칭 후에 메인넷은 독자적인 인프라로 분리되고 슈퍼블록은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자, 방향성 자체가 어떻죠? 블룸하고 똑같습니다. 블룸이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네. 대규모 투자를 뭐 받았다고 하는데 90억이면 대규모 투자죠. 게다가 이름 있는 VC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메인넷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메인넷이 또 잘 된다고 하면, 또 뭐 어깨에 주목을 받겠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겁니다. 휴면 계정? 계정이 왜 나오지? 라고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 비트코인 한 번에 끝내기 영상을 보셔서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장 자체가 어카운트 원장이에요.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런 무언가 블록체인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정, 어카운트를 기반으로 그 원장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이 여기 나오는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블록체인의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를 기술을 통해 푸는 고민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블록체인 개발하고 특히 메인넷, 이더리움이 아니고 레이어 1의 메인넷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은 다 이런 꿈을 갖고 있을 겁니다. 블록체인이 완벽하게 지금은 브릿지를 웹 2.0하고 웹 3.0 브릿지를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해킹 문제도 아직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지만
미래를 계속 보면서 이 기술의 개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다음 인터뷰 내용은,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다른 블록체인하고 어떤 게 다르냐고 했을 때, 이 슈퍼블록 대표님께서는 경량 노드 구조로 진정한 탈중앙화 메인넷을 만든다고 합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죠? 데이터 경량화로 누구나 노드를 돌릴 수 있고, 네, 진입이 쉽다는 거예요. 누구나 노드를 돌릴 수 있어야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드가 많아져야 그만큼 그 노드가 안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A라는 구역에서 갑자기 뭐 정전이 일어나갖고 그쪽 노드가 완전히 다 박살이 났다? 그러면은 다른 대체 노드들이 많아야지 블록체인이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진입할 수 있어야 노드가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웹 프론트엔드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화면이 완전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것까지 블록체인상에 올라가는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더리움도 그렇고 모든 블록체인들이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구동시키는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블룸은 뭘 갖고 있죠? 게임체인을 갖고 있어요. 블록체인 위에다가 구동시키는 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 자체는 제가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이분도 천재시거든요. 네. 서울대학교 제가 검색한 바로는 이 대표님께서 서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시면서 이렇게 논문으로 대학원 생활하시면서 뭐 논문도 쓰고 그러시면서 이 블록체인을 엄청 많이 공부하신 분이고 이더리움이 왜 안 되는지도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메인넷을 개발하시는 그런 천재란 말이에요. 메인넷이 솔직히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뭐 메인넷 개발한다는 회사가 뭐 여기저기 막 많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된 메인넷이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시총을 많이 유지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는 블록체인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마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향 자체가 우리가 맨날 듣던 거랑 너무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블룸이 제시하는 방향은 맞다. 물론 이게 지금 데이터 자체가 두 개의 회사가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게 미래가 되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뭐 나름 그래도 블룸은 예전에 자체 엔진도 갖고 있었던 그런 회사였고 지금 지금 막 블록체인을 시작하신 분도 아니고 이 슈퍼블록의 대표님도 슈퍼블록의 김준 대표님도 오랜 세월 이제 이 트릴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앞에 있는 이 VC들이 막 물론 VC들이 뭐 이름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투자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이름값 있는 회사가 시리즈 A에 들어왔다는 거는 시리즈 B 때, C 때 지금 현재 슈퍼블록에서 아마 그리는 그림은 더 큰 데가 들어오겠죠. 이미 시리즈 A 때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특히 이더리움을 따라잡을 메인넷이 나온다고 하면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건 시장이 이미 인정했다는 거예요. VC에서도 벤처캐피탈에서도. 그래서 계속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데이터 경량화 블룸이랑 똑같이 웹 프론트엔드까지 블록체인상에 올라가는 네트워크 이미 블룸이 가지고 있는 게임체인. 현재 블록체인은 그 용량이 커지면서 탈중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량화를 시켰겠죠. 하고 D 앱들의 경우에 컨트랙트를 블록체인상에서 구현되지만 인터페이스는 웹2 서비스와 서버를 쓰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메인넷을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기술력의 격차는 좀 많이 나겠지만 블룸하고 지금 현재 슈퍼블록하고 그건 또 언제 떨어져 볼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수많은 메인넷들이 영향력을 공고히 해가고 있다. 뭐 질문이 잘못됐죠. 일단 영향력을 공고히 해가고 있다. 뭐 시총이 영향력이라고 하면 맞는 얘기지만 기술력에 있어서 확고하게
공고히 해가고 있는 회사는 아직 없죠.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누구나 노드를 돌릴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니 실제로 블룸이 원하는 서버리스의 그런 진짜 블록체인 세상을 구현하려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퓨라, 알케미 같은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의 웹2를 그 지향해주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블록체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겠죠. 그리고 프론트엔드까지, 프론트엔드 페이지까지 블록체인 위에 인베딩 시켜서 웹서버 의존성을 없앤다. 완전 게임 체인 얘기잖아요, 그죠? 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블룸이.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면 어쨌든 그 서버를 돌리는데 진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슈퍼블록하고 블룸하고 이제 그 엔드스테이트 자체가 똑같겠지만 거의 디파이 쪽에 이분은 좀 치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노드 배수는 40만 개, 35만 개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오버 네트워크는 더 경량화됐으니까 더 많은 노드를 이렇게 갖고 가겠다. 안정성과 경량화를 통해서 그런 거죠. 캐시 슬라이드 같은 사례를 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적극적인 노력 없이 발생하는 수동적인 수입을 굉장히 좋아한다. 뭐죠? 스테이킹이잖아요. 네, 노드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이게 미래의 부동산이 될 거라고 항상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노드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그런 거죠. 부동산을 예를 들면 이제는 부동산하고 블록체인하고 특히 가상자산하고 비교해 볼만해요. 이제는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미친놈 소리 들었는데 지난 방송에 저랑 같이 보셨죠? 점점 더 비트코인이 이런 이 뭐야 무쌍해져가는 시장 경제에서 좀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이제 괜찮다고 보는데 부동산을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사서 30억에 한 번 팔아서 차익을 내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지속적인 임대 수입을 가져갈 것이냐 뭐 각각 그 투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노드가 슈퍼블록이든 블룸의 로커스 체인이든 탄탄하게 확장성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굳이 팔지 않아도 그런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분명히 안정적인 그 뭔가 베이스를 가져갈 수 있을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오래 걸리겠죠, 아무래도. 예, 청중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전에 알밤님께서 블룸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한 게 8에서 9개월 전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매우 공감합니다. 재단 측 말대로 직원들 급여 주는데도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극복해 왔으니 기대해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론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일단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이 그냥 포기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인력들 솔직히 말해서 100명 그냥 100명이라고 가정해 놓고 봤을 때 지금 표면상에 보이는 거는 한 70명 정도 돼요. 그죠? 다이버스에 40명 그리고 블룸에 30명 정도 그 70명의 나머지 임원들까지 해서 그럼 그냥 완전 미니멈으로 80명의 직원을 운영하는 게 한 달에 그 인력들한테 100만 원씩만 줘도 8천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 있는 인력분들이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많고 게임 개발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예요. 인건비만 놓고 봐도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지금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수요를 하든 뭐 지금 당장 저희 눈에 보이는 뭐 게임 서비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코인에 우리가 트랜잭션을 계속 감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코인을 따로 팔아가지고 뭐 움직이는 그런 것도 따로 보이지가 않고 더군다나 팔콘하고 같이 가야 되는 운명이면은 그런 짓들은 더욱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보이지 않는 호재들이 우리가 포착을 한 거잖아요. 오랜 보면서 이 회사를.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닐까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또 네, 그 회사가 아직까지 존속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더 경량화된 편리한 노드 운영을 제공할 거고 당연히 노드 운영 과정을 패키징해서 파일 하나만 가지고도 노드를 시작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개발 중이다. SDK 같은 건가요? 비슷하겠죠. 기존의 리눅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실행시키는 형태가 아닌 윈도우나 맥에서 실행 파일로만 실행이 가능한 구조다. 이거죠. 킹덤 언더 파이어 위에 자동으로 클릭하면 이건 현재 그거지만 웹2지만 여기서 바로 시작하면 노드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정말 눈여겨보는 회사고 저도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하고 이 대표님 한번 이쪽 대표님을 김재현 대표님을 만나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격차가 아직 많이 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드 운영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받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물론 당연히 자본시장법상의 그 분류는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이런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방법으로 인식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죠? 이 기사가 저도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찾다가 못 찾았던 2월달 기사인데 제가 1월달부터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김재현 대표님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더 눈이 가는 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코인을 뭐 판매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직 메인넷 개발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뭐 계속 봐야겠죠. 그래서 오버 네트워크는 보면 일반 사용자들이 노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죠. 대표님은 블룸도 하고요. 슈퍼블록도 해요. 근데 실제 이런 수요는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 질문하는 거죠. 당연히 이 대표님도 이 대표님 말이 답은 아니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게. 그쵸? 네. 그래서 기존의 메인넷들이 왜 그게 안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개인 노드를 하려면 어쨌든 간에 많은 돈이 들어가요.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풀노드를 구성하려고 했으면 보면 노드 운영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 그렇죠. 애초에 그 구조부터 잘못 짜져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노드는 전문 업체, 제가 옛날에 운영했었던 그런 이더리움도 기본 노드를 운영하려면 못해도 20억 정도는 들어가야지 제대로 채굴이 됐었으니까요. 그 채굴기가 결국 노드 운영이었거든요. 노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진입 자체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POW였던 이더리움도 다시 생각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POS 노드로 전환을 시켜버린 게 이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한간에는 뭐 전기도 너무 많이 쓰고 뭐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도 불 다 끄고 컴퓨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그 한계점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시키지 않았나 싶은데 이더리움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원점 구조부터 바꿔야 될 건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진정한 미래의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 이런 풀로드, 이런 전문 업체들에 대한 의존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게 여기 이제 2019년 이타노스에 대한 아이디어. 제가 볼 때 이 메인넷 이름이 이타노스예요. 근데 코인도 아마 이타노스 코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논문이거든요. 논문. 이분이 쓰셨던 논문인데 아무튼 이더리움 창시자가 그 개념을 이해하고 취지에 공감했던 기억이 있다고 해요. 2.0 로드맵 중 서지 다음 머지 다음 서지 다음 퍼지겠죠? 그 다음 스퍼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되려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그때까지 가려면 4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 2단계예요. 머지 단계
3단계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은 블룸이 진짜 제시한 미래가 허구와 허상의 미래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항상 불안해 하시잖아요. 물론 뭐 진행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당연히 운영적인 부분은 항상 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고 좀 더 세계 초인류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초인류 기업으로서는 반드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운영적인 측면인 거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 네, 보시면 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네. 오버 네트워크와 같은 방향성을 추구하는 경쟁자를 꼽아보자면 이 대표님은 경량화에 집중한다면 미나 프로토콜 제가 얼마 전에 반팔 입었었잖아요. 영지식 증명, 네. 지식 증명이라고 한 T. 그게 미나 프로토콜인데요. 그 두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이제 뭐 크게 뭐 다르다고 뭐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네, 뭐 이더리움이라고는 밖에는 얘기 못 하는 거죠. 네, 그 방향성 자체가 이더리움은 진짜 웹 3.0을 목표로 가고 있었던 거고 이제 이 슈퍼블록의 김재현 대표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 아직 이쪽하고, 블룸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뒷광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아직 토큰도 못 살 거예요, 아마. 저는 사고 싶은데. 근데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기술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블룸하고 이제 비교해서. 다시 한번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 속에 금융의 미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이 어쨌든 최종 단계이긴 하죠. 디파이가. 그러니까 예, 난다긴다 하는 내로라 하는 그런 자산운용사들이 여기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건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의 것들도 금융도 당연히 금융이 돈이 제일 많이 되겠지만 진짜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그 인터넷 세상, 블록체인 인터넷 세상을 꿈꾸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인터뷰들을 몇 번이나 봤거든요. 이걸 엊그제 찾았어요. 지난번 방송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찾았었는데, 네, 못 찾았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요. 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기반이 생겨도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오버 네트워크가 생각하는 메인넷 활용 사례를 이렇게 물어보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금융 쪽에 치중을 하신 만큼 STO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잘 맞는다고 이제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하신 거죠. 왜냐면 블룸은 애초에 기반이 게임 회사 기반인 거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게 좀 되게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만들어낸 그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저도 당연히 몰랐었고 본인들이 뭘 만들어냈는지 모른다고 저는 봐요. 대단한 걸 만들어 놓고 왜냐면 다 이제 그 블룸은 운영진들이 개발자분들이시니까 보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엄청난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안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중님께서 말씀해주신 본인들이 대단한 걸 만들었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지한 게 저는 한 1년, 2년 전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만나는 회사들이 그냥 일반적인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만약에 여기가 더 먼저 진행을 한다면 어쨌든 세상은 1등만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준비는 다 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저도 머릿속에서 항상 이 양면이 싸우고 있습니다. 항상 뭘 진행하려고 하다가 뭔가 더 큰 딜들이 오고 하면 뭐 희망이런 거야 이거 너무 진행했던 것보다 더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것들이 와서 거기 준비하면서 딜레이 뭐 요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만약에 이걸 폭망회로로 돌린다고 하면 메인넷이 계속 오류가 발생한다던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메인넷의 오류는 게임 체인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 그런 생각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죠? 노드로 한번 돌려보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게임 아이템이나 숙박권, 예약권 등 쿠폰류가 우선 적용될 수 있는데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이분은 이미 메인넷을 개발하고 계시고 엄청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슈퍼블록 대표님은. 그죠? 그러면서 직원도 많이 데리고 있으면서 미래를 보고 무언가 개발하는 개발자시란 말이에요. 그런 분도 서울대도 나오셨고. 근데 이분도 결국에 제일 빨리 적용될 것 같은 곳이 게임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잘 맞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게임을 개발해봤던 블룸이 좀 더, 좀 우위를 점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 생각을 저는 2년 전에 했어요. 2년 전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한 거고. 예. 일상 속 결제를 블록체인상에 사는 순간 블록체인 기술의 매스 어댑션이 될 거다. 네. 대중 적용이 될 거라고 했어요. 이제 초읽기죠. 블룸이 얘기한 건. 블룸 재단에서 얘기한 거는 들어보면 초읽기예요. 메인넷만 잘 돌아가는 순간 메인넷을 오픈하면서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운영은 모르겠는데. 네. 네, 운영 잘 하겠죠.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네. 보세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업체도 이제 막 신생하는 스타트업이고, 블룸도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회사는 아니지만, 메인넷으로서. 이게 진짜로 두 사람이 얘기하는 방향성 자체가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아, 여기 나오네요. 이 디사이퍼 학회를 창립하셨고, 이 디사이퍼라는, 학회명을 가지고, 제가 BWB에서도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오래 전부터 계속 이렇게 이 이더리움의 한계성을 보시면서 이게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사소한 접근이었다고 하셨는데 금융 서비스가 자유롭지 않은 걸 많이 느꼈다고 하셨어요. 대학원 시절에 제가 본인이 그러니까 답답해서 개발을 하신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금융 서비스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거기에 답답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분은 디파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이 프로젝트를 이제 하면서 물론 이 디파이에만 적용할 기술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나온다고 하면 어디든 쓰일 수 있는 기술이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그러면서 조바심이 한 100 중에 0.5 정도 났다고 하면 99.5는 그래도 어쨌든 먼저 시작한 블룸이 방향성을 잘 잡고 가고 이제 후발주자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데서 정말 큰 안도감과 그런 마음의 심적 안정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쪽에 대표님이 보는 미래의 기술은 미래 금융을 앞당기는 역할, 금융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뭐 채우려고 한다. 금융 쪽에 완전히 특화돼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이제 끝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보시면 지금 가격이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왜 이러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그분들을 뭐라 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셔야지 그 투자가 주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좀 하나 모으고요. 볼까요? 네.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은가요? 지금 처음 방송했을 때보다 2배 정도 올랐고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아까 저희 방장님께서 보내주신 기사인데 김치코인 포비아 공포증이 생겼대요. 페이코인 투자자들이 혼란스럽다는데 저도 안 읽어봤거든요.
예, 급하게 이제 방송을 해주셨다면 좋겠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갖고 이제 킨 건데 김치코인 중 하나로 보였던.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게 야, 물론 김치가 좋은데 되게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김치는 한국의 그죠? 엄청난 고유한 그 문화인데, 예. 아니, 김치코인이라고 하니까 왜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네네. 예, 솔직히 말해서 이 포비아가 생길만 했죠. 루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치코인들이 제대로 된 기술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블룸뿐만이 아니고 제대로 기술을 갖추고 성장하려고 했던 회사들도 중간에 나쁜 놈들이 장난질을 치는 바람에, 예? 총판이 됐든 뭐가 됐든 나쁜 놈들이 자기들만 돈 벌어먹으려고 거기에 마진을 말도 안 되게 붙여갖고, 물론 그걸 산 사람들도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왜냐면 그거 시총을 계산해보고 사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 뭐 급하게 일확천금 번다고 이렇게 결국엔 사기친 놈들이 당연히 나쁜 놈들인 건데, 그렇게 해서 무너진 회사가 블룸뿐만이 아닌 거예요. 진짜 기술을 갖고 레이어 2로 성장할 수 있던 회사들도 정말 잘못된,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뭐 총판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표 리스크도 있었어요. 왜 뭐냐면 대표가 돈을 막 이렇게 이게 막 걷기 시작하니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나락으로 간 사람도 많이 봤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예, 참 뭐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 어쨌건 여기까지 이겨내고 온 블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 거기랑은 완전 단절되게 아예 이런, 네, 이름 있는 VC들이랑 같이 가서 그렇게 굳이 자금을 힘들게 끌어오지 않아도 되는 이 슈퍼블록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선택이 옳았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자산의 미래를 보고 미리 투자하신 분, 그때 당시에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내가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정확하게 이 개념을 잡으시지 않으면 분명히 후회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예, 얘네가, 예, 어쨌든 간에 이 조정이라는 건 오거든요. 조정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지식입니다. 지식과 믿음이에요. 두 가지인가요? 그럼? 네. 아, 예, 저스티님 안녕하세요. 네. 올해 나쁜 놈들 많았지요. 네, 네. 별 하나님 좋아요 좀 눌러. 아, 예.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0명까지 이제 한 반 조금 덜 온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제가 한 몇 명이었지? 430명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잠깐 한번 볼게요. 또 즐거운 3월 31일이고 저도 이따가 방송 끝나고 집 앞에 가서 와이프랑 맥주 한잔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편하시 처음에는 솔직히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힐링 방송이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좀 젊은 분들이, 제가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 또 어떤 분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솔직히 돈을 다 이제 저보다 형님 연배, 거의 다 5, 60대 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 근데 그 기술의 그 이해를 빨리 하는 것들은 또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진짜 한국에서 너무 안 좋잖아요, 인식이. 그거를 이제 일깨워줄 것들은 완전 저보다 네, 어린 20대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힐링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방송이 힐링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희망회로 미친 희망회로 돌리고 네 막 하는데 그래서 네 이런 제가 또 과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솔직히 말이 400명이죠. 제가 그 예전에 중대장 때 중대 완편 했을 때 완편 된 적도 없었지만 동원 훈련 하면 이제 128명으로 딱 완편이 되거든요. 지금 중대가 지금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와, 그리고 뭐 지금 현 시간부로 441명이에요, 구독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다시 요걸로 돌아오면, 뭐 페이코인, 네, 위믹스. 위믹스하고 비교하는 투자들도 있답니다. 뭐 위믹스 유의 종목 지정 후에 이제 상장 폐지 발표하고, 이게
거래소들도 나쁜 놈들이라는 겁니다. 네. 투자자를 보호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방장님이 던진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이 블룸의 로커스가 이 김치코인 포비아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거를 저뿐만 아니고 저희 방에 있는 또는 공식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걸 염원하시겠죠. 그러면서 요즘에 막 재밌는 일들이 공익방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잘 안 보지만 이제 저희 방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면서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 방에서도 막 그걸로 막 이렇게 좀 언쟁이 있는데 뭐 굳이 뭐 언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아서 잘 하겠죠. 본인들도 살아야 되는데 재단이. 아, 시흥투자님, 안녕하세요. 12월부터 눈팅만 하다가 인사낭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66원에 뭐,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1원 올라갔네요. 아까 65원이었는데. 거의 지금 보면은, 어느 쪽에서 지금 유입이 많이 되나요? 한번 볼까요, 같이? 네, 대부분 지금 XT닷컴이네요. 거래량이 좀 많아졌네요. 원래 이 정도 됐었나요? 제가 거래량 체크를 최근 들어 요즘 바빠갖고 잘 못했었는데, 야, 이거 뭐, 비투르는 뭐, 거래량이, 뭐지, 이거? 네, 지금 XT닷컴에서 사람들이 막 엄청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XT닷컴에서 66.58원이래. 아, 저스틴님, 국내 코인이 김치라는 단어로 비하시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마 저스틴님께서 말씀하신 건 김치가 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 김치 코인이라는 게 어쨌든 비하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김치는, 네. 제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안에 어쨌든 간에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이제 인정을 받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월 달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어 이제 벚꽃 이제 뭐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벚꽃 시기가 엄청나게 빨라진 것 같아요. 벚꽃 축제 옛날 생각하면 4월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막 벚꽃을 예. 아 근데 오늘이 3월 31일이구나. 근데 어쨌든 한 일주일 당겨진 것도 이게 엄청난 기후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꽃도 피고 하니까 같이 꽃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게 답니다. 근데 어떠세요? 이 슈퍼블록의 그 다른 데서도 인정을 받고 앞으로 이제 시작하지만 좀 유명한 VC들에서 이제 투자를 받고 시작을 하는 스타트업이 블룸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 또 젊은 분이세요. 뭐 엄청 어려 보이시죠? 딱 봐도 천재같이 보이는데 네. 이게 이렇게 진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데 뭐 뭔가 계속 메인넷이 개발이 되고 이런 쪽에 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지금 현재 메타마스크 쓰시는 분들 혹시라도 이 제가 지금 이더 잔고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해킹을 당했거든요, 제가. 어, 지금 제가 신고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해킹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저도 어떤 경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요즘에 이 오픈시나 그런 데 들어가면 거의 다 이제 이 메타마스크나 아니면 그런 거를 통해서 가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메타마스크 뿐만이 아니고 여기 악성 코드를 씹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마음이 아픈데 지금 제 리더가 어디 가 있는지 지금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제가 보낸 게 아닌데 그래갖고 지금 신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좀 아까 신고를 마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 이게 그냥 이거 그냥 다른데 이 지갑으로 로그인하지 마세요. 네. 이게 지금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면은 못 찾는데 어,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건 쿠코인에다가 돈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잡히거든요. 네.
해커와의 제 이더리움을 가져간 해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저는 애초에 예, 물지 않으려면 짓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간에 어제 갑자기 확인을 했어요. 해킹 당한 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냥 네, 여기 보시면 메타마스크나 뭐 이런 월렛들 어디 그냥 연동할 때 만약에 거기에 뭐 자산이 많이 있다 하시면 그걸로 연결을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은 이게 제가 검색 엊그제 당해가지고 이 봤는데 코인 고수도 털리는 메타마스크 해킹주의 본데 이게 코인 고수가 아니라는 거죠. 해킹을 당했으면. 근데 전혀 새로운 종류의 해킹이에요. 네. 뭐 제가 지금 웃고 있어갖고 뭐 해킹 당한 거 맞냐고 생각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뺏겼어요. 저도 한 6개 정도 되니까 이더리움이 네 1200만 원어치 저도 비슷하게 어 해킹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메타마스크 내에서 댐 연결할 때 사용자 승인을 거치는데 승인을 하잖아요. 지금 어차피 뭐 여기 없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당하시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제가 그 전에 승인을 눌러놨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이 되는 건데 예. 어, 뭐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여기 오픈시에서 감염된 건 아니겠지만 어떤 루트에다가 이 악성 코드를 심어 놓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거기에서 제 메타가 털린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봤을 때 어떤 알람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어쨌든 요거 지갑 관리할 때 그러니까 괜히 또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런 것만 안 하면 됩니다. 저는 뭐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이 지갑을 통해서 로그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 중 하나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아직은 예, 로그인을 이걸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마 얘네가 한 거 아니야. 2조 원 넘게 해킹했다는데. 근데 얘네가 바보같이 쿠코인으로 넘겼을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건 잡힙니다. 이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번 볼까요? 어차피 이 지갑에 이제 뭐 들어있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어,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어제 제가 해킹을 당했는데 6개를 해킹을 당했어요. 6개를 해킹을 당했고 그게 어디로 갔는지 다 보이잖아요. 저희가 이 지갑에서 쿠코인으로 여기를 2개를 보냈고 여기서 수수료 떼고 1.9개가 쿠코인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잡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면 로커스랑 크레타를 많이 살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게 없다고 하면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 3월의 마무리. 뭐 아직 5월까지 봄이기 때문에 그죠? 5월까지 봄이잖아요. 여유롭게 좀 여러분들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편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채팅으로 궁금한 게 안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꽃이 많이 폈습니다. 꽃 구경 가셔서 마음을 편안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방송에서 뵐게요. 안녕.